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야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지구의 생존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 이번에 안 까먹었어요. 네. 현대 시대를 살아가시는 네. 생존자 여러분들. 네. 또는 지구상에 없는 분도 듣고 계실 수도 있죠. 네. 전 우주의 생존자 듣고 여러분. 계시다면 꼭 연락 주십시오. 그러게요. 저희가 꼭 먼저 나사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안 주시지 않을까요? 비밀 보장합니다. 저희만 비밀로 비밀 보장할 테니까. 네. 비밀을 보장합니다. 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자, 저희 오늘 단신 그러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단신으로는 저희 네, 신작 SF 소설이나 도서 네, 가져왔고요. 네. 저 이거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 네. 하나를 좀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띄울까요? 네, 요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먼저 알라딘에 들어가니까 이게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베르베르 씨 오늘은 뭘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베르베르의 작법서 같은 것 같아요. 에세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작가들의 작법서하고 에세이집은 사실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삶이 글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법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전미연 번역가님이 옮기셨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리고 굉장히 그렇죠. 또 굉장히 오래 또 작가 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가작을 하시는. 그렇죠. 네. 작품들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엄청난 길이의 작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몇 권 정도 되는 네. 그런 거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떻게 그렇게 좀 꾸준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에서도 그 신문부인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시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호 작가님의 네.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네. 네. 껍데기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재호 작가님이 보니까 또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웹소설이 아니고 웹으로 공개하는 걸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이재호 SF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 단편 소설들도 많이 이제 내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장편 소설이고요.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주인공이 레이싱 선수였는데 우주생물학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라온 제나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생명의 근원인 바이오스피어 3에 소행성 표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우주 테라포밍을 하는 거기 인공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테라포밍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줄거리만 보면은 네. 좀 뭔가 코스믹 호러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주고 또 김범준 물리학자님이 또 추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재호 작가님은 네.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저희랑도 가끔 연락을 하는 사이라 가지고 네. 이제 작품이 나왔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음. 장편 소설을, 그러니까 첫 장편 소설인데 네네. 장편 소설을 쓰는 건 정말로 쉽지 않다. 음. 존경을 하게 되더라. 다른 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파도가 닿는 미래라는 네. 단편집입니다. 서윤빈 작가님의 단편집이고요.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을 받으신 적이 있고요. 요거는 파도가 닿는 미래라는 이제 그 표제작이죠. 표제작에서는 우주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이 나옵니다. 해녀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져가지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주로 이제 사출이 되는 거예요. 약간 뭐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랑 우주를 여행하는 거랑 네네.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그렇게요. 생각이 좀 들긴 네,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약간 전래동화의 서사를 약간 비튼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뭐 사랑에 빠지는데 그걸 약간 비튼 그런 미래 동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림 쿠시룩 림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 저번 단신에서 저희가 웹진, 그 웹진이었나? 네, 새로 나온 네, 웹진 네. 이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음의 날개 따윈 없어를 발표를 하셨고 그다음에 페가수스의 차례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이달의 장르 소설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단편 소설들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윤아 작가님의 새로운 장편 소설입니다. 이윤아 작가님도 굉장히 보면은 그 많이 작품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호랑이가 눈 뜰 때라는 새로운 장편 소설이고요.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 신화적인 뭐 호랑이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상징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표지에 이 호랑이가 약간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하면 약간 좀 익살스럽게 그리시는 그렇죠. 그런 면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호랑이가 있고요. 심환선 평론가님이 네.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과 우리에게 낯선 것이 굉장히 좀 절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읽는데 재미가 있다. 익숙하지 않은 것과 낯선 것은 똑같은 건가요? 익숙한 것과 네. 낯선 것입니다. 익숙한 그렇군요. 것과 낯선 것이 네. 되게 절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주군이라는 이 설정부터가 약간 굉장히 우리나라스러운데 우리 말이 전 세계에 약간 공용어가 됐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공용어가 한국어고 네. 공식 의복이 한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야, 국뽕이 아주. 네. 그다음에 뭐 구미호도 나오고요. 어. 구미호 작가님이 구미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전작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오히려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근데 음. 이윤아 작가님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문화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화 코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미국에서 사실은 이런 동아시아나 뭐 중국도 그렇고 뭐 그런 작가들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 캔류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상화도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네요. 와, 그러면은 그 네. 뭔가 이 시리즈가 이게 근데 영상화가 되면 진짜 한복을 입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쵸. 등장인물들이 견딜 수 있을까? 약간 근데 이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복도- 배우가 나올지 그것도 좀 네, 궁금하고 그쵸. 네. 뭐 다인종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우리말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다인종이 나와도 근데 공용어가 한국어라고 하니까 그쵸. 한국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외로 또 저항이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무대가 우주가 되면 또 우리가 막 어색해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해외에서는 보통 더빙으로도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더빙으로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달리 작가님의 네. 밀림의 연인들이라는 밀림의 책이에요. 연인들 네. 이라는 책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책인데요. 네. 밀림이라는 게 약간 그 가상 환경 그런 겁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름이 밀림이네요. 네네. 이 밀림에서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거기도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세계에서는 뭐 어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대학원생으로 살아갔는데 저쪽 세계에서는 뭐 아예 다른 사람이 되고 이런 정도인데 네. 이 주인공이 남편이 이 밀림 안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파헤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이 밀림에서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이 또 다시 현실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욕망과 멀티버스 뭐 이런 주제로 만든 책입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네. 가상 불륜이라는 그런 문제는 가상 세계가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상 세계에서 불륜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그쵸? 있고, 네. 좀 더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옥타비아 버틀러의 새로운 소설이 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네.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는 1년 전에 작년 4월쯤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네. 이게 합쳐서 우화 시리즈라고 불리고요. 네. 요게 이제 그 다음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게 1970년에 나온 책인가요? 그러던데 이게 202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맞이해서 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디스토피아가 된 우리 지구가 거의 뭐 망해버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극단적 보수주의자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대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뭔가 떠오르는 네, 그런 대통령이 또 네, 근데 이 주인공이 있는 공동체가 흑인 여성이 이끄는 뭐 비주류 종교 집단이에요. 지구종이라는 새 네. 신앙을 이제 가지고 이 종교 집단을 꾸리고 있는데 네. 이 보수주의자 대통령이 이 비주류 종교 집단을 탄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전 작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보수주의자 대통령의 출연을 약간 예견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올기니 그 번역가 선생님이 이제 네. 쓰신 걸 보니까 네. 편집자 선생님이 쓰신 걸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와 많이 닮아 있다. 과거에 쓴 건데. 뭐 오늘날의 사회쯤을 묘사하려고 이제 아마 작가분이 쓰셨을 텐데 옥타비아 버틀러 스님이 쓰셨을 텐데 네. 그게 그냥 비슷하다. 어허.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이게 또 뭐 신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봐요. 네. 요 종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의 인용과 비유가 작품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성경 이런 거, 네. 뭐 신화, 유대교 신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또 도덕경도 굉장히 뭐 나온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이죠. 오호, 네, 네. 작품의 주인공이 이름이 로런인데 네. 로런이 쓴 시가 도덕경의 형식을 차용했다고 하네요. 뭐 약간 그걸까요? 그 나비가 나인가 내가 뭐 그렇게. 그건가요? 그걸까요? 네, 지구종의 사상이 불교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옥타비아 버틀러의 새로운 장편 소설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 네. 시리즈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최영희 작가님의 이끼밭의 가이아 요것도 단편집인데요. 최영희 작가님은 보니까 여성 청소년을 위한 SF, 청소년을 위한 SF를 주로 쓰시더라고요. 네. 요 전에 내셨던 게 내가 너와 닮은 점은이었나? 이라는 이제 책인데 요거는 약간 청소년 SF를 표방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일의 숲이라는 요 시리즈가 네. 여성 청소년을 위한 SF 시리즈래요. 근데 요거는 독특하게도 좀 약간 코스믹 호러적인 주제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궁금하고 네. 제가 그 발췌되어 있는 거를 좀 읽어보니까 청소년 소설답게 굉장히 문장이 좀 담백해요. 담백하고 읽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굉장히 분위기는 또 약간 좀
약간 섬뜩한 느낌의 어. 무서운 이 뭔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이 소녀를 약간 좀 가스라이팅하는 듯한 아. 그런 장면을 묘사되는 것 같아요. 이 소녀가 어디서 살아가는데 네. 거기에 갇혀서 못 나가요. 네네. 그리고 그 바깥에는 독 이끼가 펼쳐진 무슨 그런 디스토피아 세계인 거예요. 약간 나우시카가 생각나네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이 소녀가 뭔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허.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궁금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전 이끼밭의 가이아라고 해서 네. 호일밭의 파수꾼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약간 비슷하긴 하죠. 네. 네. 그것도 보면 노리신 게 아닐까. 네. 가이아가 이제 이 주인공을 뭔가 돔 안에 가두는 어떤 신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가이아가 천사. 주인공 이름인데요? 아, 주인공인가요? 가이아 네. 이름이? 네. 아, 그렇군요. 가이아가 주인공 이름이고 네. 네, 천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천사님의 아. 은혜 덕분에 이제 신인류가 살아남고 이제 그 돔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요. 가이아라고 하길래 저는 네. 당연히 뭔가 천사 가이아인가? 신인 줄 아셨군요. 신 이름이니까. 네. 가이아가 이제 땅의 신이죠? 네. 그렇죠. 뭐 돼지를 뭐 가이아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허블에서 제6회 과학문학상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한 거죠. 그거에 수상 작품집이 나왔습니다. 네. 1년 만에 나왔네요. 네.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주제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맞춰져 있다고 해요. 심사위원단이 구병모, 김성중, 김희선 작가님, 그 다음에 강지희, 이나영 문학평론가님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그 상을 받으신 작가님들은 한일솔 작가님, 박민혁 작가님, 조소월 작가님, 최이야 작가님, 허달립 작가님 이렇게 5분입니다. 굉장히 축하드릴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리고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주제였는데 딱히 인공지능으로 네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네. 과학문학상은 뭐 특별히 주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정해진 주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마침 5편 네. 모두 인공지능을 소재로 삼으셨군요. 네. 네. 그 다음에 단요 작가님의 마녀가 되는 주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단요 작가님은 문윤성 SF 문학상을 이제 다이브로 2022년 청소년 소설 다이브로 받으신 적이 있고요. 박지리 문학상 등도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장편 소설이고요. 네. 요것도 약간 메타버스 그런 느낌인데 그 학교에서 무슨 그 게임 같은 거를 한대요. 저희 그 왜 최희택 작가님의 그 책 뭐였죠? 슈레딩거의 네, 아이들이요? 슈레딩거의 아이들처럼 네. 슈레딩거의 아이들에서 그 아이들이 무슨 게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게임을 하는데 요거는 좀 더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마법소녀로 참가돼요. 마법소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불길하네요. 네, 불길하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뭔가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되는지 뭐 죽는지 수상한 죽음이 15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 죽음이 뭔가 게임하고 관련이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마법소녀를 줄여서 마녀라고도 부르나 봐요. 또는 이제 뭐 다른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뭔가 이 마법소녀 그 마도카 마기카가 생각나는 네,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SF 소설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한국 과학 소설사라고 해가지고 요런 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교양서죠? 네. 네, 그런 게 나왔습니다. 최예순 선생님. 최예순 선생님. 네, 최예순 선생님이 지으셨는데요. 요거는 뭐 저희가 어떤 추천을 추천 드릴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뭔가 요게 트위터에서 좀 굉장히 핫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트위터에서 요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을 주시고 뭐 왈가왈부가 있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구나. 네. 요게 이제 그 최혜순 선생님이 제가 이걸 읽기로는 제가
구성, 이 책 구성을 읽기로는 네. 약간 근대문학 쪽을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네. 근대문학 쪽을 전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근대의 과학 소설들, 네. 근데 1950년대쯤부터 네.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 소설사를 굉장히 이제 밀도 있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그 2000년에서 갑자기 점프를 뛰어가지고 2020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요거를 목차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약간 00년대부터 20년대까지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네. 뭐 김보영 작가님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사실 듀나 작가님도 있었고 네네. 뭐 김창규 작가님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트위터에서 작가님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갈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예전 내신 책이 공상과학의 네. 네, 그 공상과학의 재발견이라는 요런 책도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근대에 집중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SF를 공상과학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 그렇죠. 그 시대의 이제 SF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책이었고 아마 이 책도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사이를 건너뛰면 정말로 많은 부분을 건너뛰게 되는. 그렇죠. 네. 맨 마지막에 그렇죠. 보니까 네. 뭐 완전 사회 이런 내용들이 보는 걸로 봐서는 네네. 약간 뭐 1950년대부터 네네. 한 6, 70년대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조망한다고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드린 신작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이거는 내리고요. 네. 네. 20분 정도 저희가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콩땅콩님도 오셨네요. 저희가 콩땅콩님 채팅창을 내려놔가지고 읽기로 못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저희 약간 시간이 남으니까 요즘 네. 뭐 요즘에 근황 얘기를 해볼까요? 보고 있는 사실 글을- 저희가 2부에서 그 근황 하는 타임을 정해놓긴 했는데 정해놨나요? 네, 뭐 지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네. 그 유튜브에 저희 커뮤니티가 생겼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 네. 커뮤니티에서 저희 투표 기능도 있어가지고 네. 제가 투표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15분이나 그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이날. 그래서 제가 후보로 약간 그 오늘 다룰 이 시간 전쟁에서 패배한다. 요거 네. 아마 다음 주에 다룰 그 책과 그 다음에 이드 인베이디드를 네. 그 후보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함정으로 최애의 아이라는 요즘 거의 순위권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 애니랑 가오갤 3랑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오갤 3에 투표해주신 분이 제일 많아요. 40% 정도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최애의 아이랑 시간 전쟁. 그 다음에 기타로 달아주신 분들도 있는데, 다솜님, 아마 저희 그 매번 후원해주시는 다솜님인 것 같아요. 다솜 KBS님께서, 뭐,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최근 2번째 달,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애니는 에반게리온이랑 클래식 건담 시리즈, 그 다음에 최근에 바이올렛 에버가든, 보셨다고 합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 제가 블루레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로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약간 제 기준으로는 조금 덜 어두운 그런 느낌도 있는데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저는 좀 그런 느낌도 있긴 그게 그 하지만 은퇴한 뭐 그 기계 인형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기계 인형이 아니죠 실제로는. 네, 기계 자기를 인형- 기계 인형으로 믿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스포일러인가요? 아니요 스포일러 아니고 네. 약간 헷갈리게 그러니까 홍보를 했는데 네. 기계인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고요. 네. 인간인데 그 고아 출신으로 주인공이 고아 출신으로 전쟁에 어떤 용병으로 네. 거둬져가지고 키워진 그런 인간 병기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좀 인간 병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부른 건가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조금 인격이 형성이 좀 부족하게 된 거죠. 약간 로봇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이 친구는 부상을 입어가지고 양팔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의수를 달아요. 그래서 그 의수가 이제 보면 로봇같이 이렇게 막 태엽으로 감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로봇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수입니다. 의수이고 그 단 의수를 가지고 이 친구가 새로운 직업을 가진 게 이 그 사람들의 편지를 써주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편지를 타자기로 이렇게 써주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제각각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가지고 뭔가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리고 이 바이올렛이라는 이 주인공의 내면의 그런 이야기도 같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교토 애니메이션의 정말 그 전성기 때의 괴물 같은 작화가 보고 있으면 약간 질릴 정도로 정말로 이제 미려하고 아주 섬세하고 작화에 아주 힘을 쏟은 그런 작품이고요. 또 스토리도 약간 그 좀 눈물 쏟는 그런 스토리들이라 가지고 네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아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언젠간 봐야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잔잔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스펙터클을 기대하시면 조금 재미가 없으실 거고 잔잔하게 좀 힐링하고 싶다. 약간 좀 센치해서 좀 약간 좀 눈물 닦고 싶다. 이럴 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오늘 단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좀 쉬었다가. 네. 네. 쉬었다가 다음 주에는 저희 네. 뭐 영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네. 그 외에 뭐 과학 소식들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혼덴즈 에드미님도